예, 서울시에 현안이 많습니다. 게다가 지방선거가 이제 6개월 남았기 때문에 정치권이 벌써 선거 전에 돌입한 모습인데 여기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직접 만나보죠. 박원순 서울시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네. 서울시의 현안이 요즘 참 여러 군데서 터지더군요. 예, 뭐, 서울시가 워낙 1,000만 명이 사는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도 없죠. 예, 시장에 나오셨는데 뭐 시 현안부터 논하는 게 맞는 순서일 것 같아요. 예. 가장 최근 뉴스가 9호선 시민펀드였습니다. 이게 하루 반 만에 완판이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우선, 9호선 시민펀드에 가입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지하철 9호선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서 서울형 민자사업 혁신 모델을 완성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본래 이게 없었으면 지급했어야 될 약 한 3조 2천억 정도의 재정 절감을 이뤄냈죠. 예, 예. 그 일환으로 시민펀드를 도입했던 것이고요. 예.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이게 시정의 주인으로 이제 시민이 이런 재정 사업에까지 참여하게 됐다. 저는 그게 이제 또 저희들은 공공성에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됐고요. 예, 네, 예. 아주 참 좋았습니다. 근데 시중금리보다 한 1% 이상 높다 보니까 이렇게 인기가 좋았던 건데 이게 정기예금이 아닌 펀드인데도 약속된 금리만큼 정확히 돌려줄 수가 있는 건가요? 뭐 과거에 생각하면 사실 뭐 굉장히 높은 이자 내지 수익률을 민자에 보장을 해줬던 거잖아요. 예, 예. 결국 공공사업에 이제 공공의 자금이 뭐 충분하면 좋은데 이렇게 충분하지 못할 때는 이제 민간 자본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비하면 훨씬 낮은 이율이고 또 그것을 이왕이면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된 수익률만큼 받아가실 수 있다. 이건 약속하실 수가 예, 있는. 그거는 뭐 당연한 일이죠. 서울시가 보증하고 있는 그렇군요. 것이니까요. 9호선 시민펀드 같은 그 유사한 시민펀드 또 계획하고 있는 것도 계세요? 저는 이번에 이 성공이 다음에 또 그런 우리 공공사업에 예. 또 민자사업이 필요할 때 예.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또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호응이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나 제가 사실 저도 어떻게 사볼까 조금이라도 예. 잠깐 은행에 나가봤는데 뭐 그럴 여유가 없이 그냥 줄이 너무 길어서. 되었습니다. 금액도 제한해놨었잖아요. 2천만 그랬어요. 원인가. 예, 예. 네. 유사한 계획은 또 가지고 계시다 이런 말씀. 또 하나 궁금한 현안이 네. 정부가 목동, 잠실을 포함한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에 대해 지구 지정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실은 지난 5월에 후보지 발표하고 워낙 지역민들 반대가 거세기 때문에 멈춰섰었거든요. 6개월 만에 그대로 일괄 지정을 한다는 겁니다. 서울시 입장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 행복주택. 예, 뭐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정책은 필요하고 또 저희 뭐 서울시로서도 이미 임대주택은 8만 호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의 그런 정책은 지지하는데요. 지지한다. 그런데 다만 이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때는 저는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하고 그래서 좀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뭐 임대주택을 짓는 데는 곳곳에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강행하지 않고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중앙정부도 저는 그렇게 해서 주민과 원만한 관계를 가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6개월 동안 조정을 하고 뭔가 좀 조율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되다 보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해서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국토교통부가? 네, 뭐 그런 입장은 이해는 가지만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주변에 이제 삶의 질을 또 악화시킨다고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좀 여러 가지 저는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대안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일단 멈추는 게 맞다고 보세요. 그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거죠. 예. 서울시가 어떤 조정 역할을 하거나 뭐 이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니 저희들도 물론 중간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 드리고 있죠. 예, 예. 잘 안 되나요, 근데 이게? 예, 저는 뭐 이게 어떤 사업이라는 게 보니까 6개월 말씀하셨지만 사실 뭐 때로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이것이 결국은 주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저는 주민들과의 어떤 협의나 그런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 서울시의 경우에
사실 저는 뭐 1,000만 서울 시민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늘 갈등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갈등 조정관이라는 부서를 설치해 갖고 그동안 뭐 서울시에 있었던 수많은 사실 난제들, 갈등들 다 풀어왔잖아요. 예, 심지어는 지난번에 진주 등축제까지 저희들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뭐 용산 그 국제업무지구라든지 세빛둥둥섬이라든지 이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런 일이야말로 조금은 인내를 갖고 인내를 가지고 하자. 협의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어요. 행복주택 지구가. 박근혜 대통령 임기 안에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넘기면 사실상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 이런 판단을 정부가 하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너무 그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저희들 입장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과의 지나친 그 갈등 없이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예. 고민해 보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 하여튼 의견을 함께 조율해가면서 가야 한다. 그 입장은 분명하신 것 같아요. 요즘 근데 새누리당에서 박원순 시장 관련된 발언이 많이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시장님? 예, 뭐 언론에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롯데월드 공사 일시 중단 문제. 이거는 박 시장 결단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해운 최고위원이 저희 프로그램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서울대공원의 사육사가 호랑이에게 물린 사고. 이거는 박 시장의 보은인사 때문이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이 두 사안 모두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얼마든지 서울시정이 중요한 곳이니까 그 말씀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좀 팩트를 좀 잘 알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허. 예를 들어서 헬기 사고 같은 경우도 롯데월드의 예. 안전성 문제도 사실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그 국무총리실이나 국방부, 국토부 이런 그야말로 중앙정부에서 고도 제한을 철회해 갖고 추진하기로 결정한 사안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1롯데월드의 재검토라든지 청수 조정 문제는 그 정부의 판단과 결정이 먼저 선행돼야만 하는 문제다. 현 정부가 나서서 풀어야 되는 문제죠. 물론 서울시로서도 뭐 당연히 구조 안전 진단이라든지 예. 뭐 이런 해야 되고 또 해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동물원 문제도 이미 그쪽 사육사 예. 재배치는 이미 제가 임명한 대공원장 이전에 벌써 결정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 사육사 곤충관에서 일하던 사육사가 네네. 맹수관으로 옮긴 게 이미 박 시장님 임기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정말 정치 공세, 무책임한 또 낡은 이런 정치 공세는 뭐 정치 혐오를 불러오고 국민 분열을 조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뭐 누구에게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먼저 정말 팩트, 진실, 또 원칙과 상식, 어떤 보편성과 합리성 이런 것에 기초해서 벌어지는 논쟁이야말로 우리의 정치 또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 정치라는 게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논쟁을 통해서 뭔가 합의를 이루어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그것이 뭐 갈등의 진원지가 된다면 그건 정치의 본질을 망각한 일이죠. 그러면 새누리당에서 팩트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지금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박원순 시장한테 관심이 많아졌을까요? 그건 오히려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아무래도 이게 지방선거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입장에서 보면 임기가 겨우 2년 8개월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거의 7개월이나 남았는데 얼마나 소중한 하루하루입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정치나 또는 선거 바람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서울시정에 정말 올인해서 하루하루도 귀하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좀 너무 주변에서 그렇게 흔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은 지방선거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방선거라는 큰 선거 규모를 생각하면 6개월이 그리 긴 시간이 아니어서요. 이미 보시겠지만 언론에는 박원순 시장과 이 후보가 붙었을 때 얼마가 나온다. 뭐 이런 여론조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는 김황식 전 총리, 정몽준 의원 이런 분들이 박원순 시장하고 맞붙었을 때 승산이 있다. 이런 분석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그 정치나 정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예. 뭐 그런 선거 바람보다는 정말 그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이나 행복을 위해서 좀 제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도 지금 정말 지금 추운 겨울로 접어들었는데요.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 정말 뭐 이렇게 정말 이 추운 겨울에 한 분 한 분 무사히 겨울을 잘 날 수 있을지 예. 뭐 그런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뭐 정치권에서 잘 알아서 하실 것이고 또 마지막 판단은 결국 시민들이 저는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앞만 보고 묵묵히 가겠다 이런 말씀. 네,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이런 말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거 선거판 지금 정치판 돌아가는 게 아주 신경이 안 쓰이시는 건 아니죠? 저는 안 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뭐 그러셨습니까? 서울시장 선거 같은 이런 큰 선거는 예. 저는 뭐 그야말로 진인사 대천명 같은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최선을 다하고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예.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그야말로 하늘의 판단을 기다려야지. 네, 그 뭐 일희일비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정치 얘기 조금만 더 해보죠. 지난주에 안철수 의원이 정치 세력화, 신당 창당 본격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뭐 큰 뉴스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저는 그 저기 안 의원님은 또 그런 목표를 갖고 계시니까 예. 당연히 그 길을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음흠. 또 그렇지만 아무튼 예컨대 저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새로운 정치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어떤 같은 비전이지 않을까. 그래서 또 서로 큰 틀에서는 협력하고 뭐 같은 꿈을 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비전, 같은 꿈을 꿔야 한다. 근데 안철수 의원 측에서 명확하게 줄곧 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기계적 단일화란 없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 내겠다. 그러면 결국은 안철수 신당에서 내놓은 서울시장 후보하고 맞붙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시는 거거든요. 네, 아까 제가 왜 큰 틀에서 함께 간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 저는 그런 큰 차원에서 보면 모든 문제가 결국은 잘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렵네요.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세요. 예. 큰 틀에서 보면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 얘기는 말하자면 집권 여당의 어떤 후보에 대항해서 야권이 이기려면 결국은 어느 순간 뭉쳐야 하지 않는가 그런 큰 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뭐 정치 평론가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큰 틀 그리고 먼 길에서는 예. 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새로운 정치 혁신 뭐 이런 점에 저도 크게 공감하고 있고요. 제 자신도 무슨 뭐 정치권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국민들이 실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뭔가 새롭고 또 희망을 드리는 예. 뭐 그런 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같은 길을 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죠. 야권 단일화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해석은 제가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두 분이 각별한 사이인 거 맞으시죠? 예. 예. 아니 이제 개인이 아니라 당을 이끌겠다고 나선 안철수 의원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 각별한 사이로서 격려의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예, 아니 뭐 제가 조언을 할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안 의원님의 어떤 정치 철학이나 예. 비전에 저도 큰 틀에서 공감하고 또 같은 길에 있다 큰 틀에서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잘하시길 빈다. 뭐 이런 네네. 말씀. 박원순 서울시장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마무리를 슬슬해야 될 시간인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청계천을 생태하천으로 재복원하겠다 이런 계획을 최근 내셨어요. 이건 뭐 최근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사실 청계천이 이미 이렇게 새로 만들어질 때부터 예. 그런 얘기가 있었죠. 역사성이나 생태성이 그때는 너무 많이 부족했다. 그 당시 너무 급하게 복원을 시도하다 보니까 그런 뭐 청계천의 생태적인 측면이나 또 거기가 조선시대의 토목 기술이 집대성된 일종의 문화 유적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많이 훼손되고 파괴됐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취임한 이후에 그 청계천 시민위원회, 그러니까 지난해 3월이었죠. 그래서 그동안 뭐 한 10여 차례에 걸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이번에 그 이제 그 언론에 보도된 것은 서울연구원에서 나온 용역 중간 보고회였습니다. 그래서 예. 아무튼 요걸 이제 저희들이 받아보고요. 그리고 또 많은 논의를 거쳐서 내년 초쯤에 저희들이 큰 방향을 그 발표할 계획이고요. 내년 초쯤에 큰 방향, 재보건에 네. 관한 큰 방향.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저는 저희들이 계획은 한 2050년까지 아. 단기, 중기, 장기 플랜을 내놓을 생각인데요. 예. 그러니까 뭐든지 저는 제 원칙은 임기 중에 뭘 끝낼 생각을 하지 마라. 아무튼 이게 뭐든지 자기 임기 중에 서둘다 보니까 많은 폐해가 생겼거든요. 근데 내년 초에 네. 그걸 내놓으셨는데 만약 선거가 안 되면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도 뭐 저는 후임자가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 임기 중에 뭐 다 끝낸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외국에 무슨 문화유적 복원하는 거 보면 아하. 그게 뭐 수십 년, 수백 년 걸리잖아요. 예. 우리 남대문 6년 안에 그냥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뭐 만신창이가 알겠습니다. 됐잖아요. 장기적으로. 6년이 아니라 장기 플랜. 60년, 600년이 걸려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청계천 문제까지. 알겠습니다. 오늘 참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짧은 시간에 담아보다 보니까 급하게 달려왔네요. 박원순 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